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숙제가 있지 않았나요? 숙제 안 냈어요? 한번 적어보라고? 네, 죽음의 티를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표정들이 무슨 숙제냐 이런 분위기죠. 예.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현금 흐름 부분에 공부를 할 거예요. 페이지로는 어디냐면 313페이지 31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13 그 앞쪽으로 해서는 300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313페이지 부동산 투자 시 현금 흐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무 가면 실제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의 이 내용을 분석을 못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시고 뭐 하냐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 퉁칩니다. 퉁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시험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 시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야 투자 분석 기법들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313페이지 그래서 3번 현금 흐름의 측정 방법에 별표를 3개 치세요. 별표 3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가 있죠, 여러분. 313페이지 제일 밑에 표가 있어요. 그 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 근데 그걸 그대로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그것조차도 잘 안 외워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315페이지 보실래요? 315? 315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제일 위에 있어요. 영업경비 포함 항목과 영업경비 불포함 항목 있나요? 그 부분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고 이것도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16페이지에 표가 있죠. 또 중간에 지분복귀액의 계산 과정이라고 해서 매도 가격부터 시작해서 세후 지분복귀액이라는 것까지 내용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그 표에다가 별표를 또 3개 치세요. 얘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아까 봤던 길게 나와 있던 보유기간 중에 현금 분석 표하고 흐름 분석 표하고 이 내용을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중간 약간 밑에 또 박스가 있죠. 음영 박스가. 거기다 별표를 2개 치세요. 영업소득세의 계산 과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 역시도 무조건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의 목표는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익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제 수업의 지금 목표인 거예요. 자, 이제 칠판만 보세요. 칠판만. 교재는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따라오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칠판 보시면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 시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투자자는 크게 2명이었죠, 여러분. 부동산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사람을 무슨 투자자라고 한다? 지분을 소유한다. 지분 투자자. 그럼 지분 투자자는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뭐 합니까? 임대하죠. 그래서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 수입을. 그런데 부동산이 비싸서 내 돈만 갖고 사기 어려우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더라.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줌에 따라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가 있죠. 걔를 무슨 투자자라고 한다? 저당 투자자.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이미 다 했어. 그럼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저당 투자자는 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이자 수입. 지분 투자자는 보유기간 중에 무슨 수입?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는 건,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 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게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기본은.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 시에 현금 흐름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현금 흐름 분석의 첫 번째는 우리는 부동산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죠.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잖아요, 부동산을. 그러면 사서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취득한다고 얘기하고, 가지고 있다가를 보유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영업소득을 통한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어가 처음에 입에 잘 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보유기간 중에 뭐 한다? 임대하는구나.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만. 그리고 썩어 문드러 없어질 때까지 보유하나요? 다시 되파나요? 되팔죠. 그럼 파는 걸 우리는 양도, 매도라고 한다. 그럼 산값보다 판값이 높을 수도 있나요? 그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걔가 이익일 수 있다? 그럼 그때 세금 내네요. 무슨 세?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면 내는 건가요?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걔를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라고 해서 자본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론 부분에서 공부할 때 부동산에 투자하면 보유기간 중에 소득이득과 양도시의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취득할 때는 건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을 산다면 돈도 다시 들어오나요? 나한테? 건물도 들어오고 건물의 소유권도 들어오고 돈도 나에게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보내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건물을 얻는 거죠. 그럼 취득 시에는 집 나가는 내 돈이 있겠네요? 내 돈이 나가야지 나한테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분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지분액. 내 돈을 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분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억 주고 샀다. 내 돈 3억 들어갔다. 그럼 3억이 나갔네요, 취득 시에. 그럼 보유기간 중에는 3억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3억 목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올 뿐이네. 그런데 양도하면, 건물을 팔면 이제 다시 건물과 현금을 막 교환하는 거죠. 그럼 집 나갔던 지분액이 다시 복귀하겠네요, 양도시에는. 그래서 양도시의 현금 흐름은 지분 복귀액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취득 시에는 내 돈이 들어온다, 나간다? 나간다. 건물을 취득하면 돈은 나간다. 그럼 건물을 팔면 돈은 다시 돌아온다? 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오니까 복귀액, 지분 복귀액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지분 복귀액은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거다, 양도시에? 양도시에. 지금 그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소득이 딱 발생하면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경비들이 있잖아요. 출퇴근 비용 등이 발생하고 뭐 등등등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된다. 경비 빼고 손에 쥔다. 경비를 빼고 손에 쥐겠죠. 그러면 경비를 뺀 후에 손에 얼마만큼 쥐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처음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경비를 빼고 손에 쥐겠죠. 또 하나, 부동산이 비싸서 남의 돈을 빌려서 샀다면 남의 돈을 갚아야 돼요? 갚지 않아야 돼? 갚아야 되죠. 이자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남의 돈을 갚아야 되겠네요? 들어온 돈에서. 그렇죠? 그리고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때만 되면 나타나서 뜯어가는 게 있어. 뭘 뜯어가? 네, 세금을 뜯어가죠. 그래서 세금까지 낸 후에 최종적으로 손에 쥔다? 누구는? 지분 투자자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세전 수익이 중요한가요? 총소득이 중요한가요? 세후 수익이 중요해요. 세후 수익이 중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무조건 얘를 기억해야 돼. 소득이 딱 발생하면 우리는 순서대로 빼는 겁니다. 경저세를 순서대로 빼요. 자,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경저세를 뺀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저세. 경은 뭐예요? 경비. 저는? 저당. 세는?
세금을 순서대로 뺀다는 거죠. 맞죠? 그럼 잠깐만 이제 보세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게 세후 수익이니까 이 전체 발생한 소득이 큰 걸 보고 흥분해서 이 부동산을 샀어요. 지분 투자자가 만약에. 그랬더니 경비가 드럽게 많이 나가고 이자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세금 다 뜯겨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게 없는 부동산이라면 지금 투자를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에 광분해서? 수입에만 광분해서 나가는 돈들을 고려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투자 결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소득만 따져야 된다. 경저세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경저세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간단한 질문. 이 경비에는 저당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지금 무슨 질문을 한 거냐면 소득에서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인데 경비가 5천이에요. 숫자를 한번 대입시켜 보면 얘 1억이래. 경비가 이제 잘 듣고 5천만 원이래. 저당이 얼마인가 보니까 이자 수입이 1,000만 원이래요. 그 다음 세금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죠? 2천만 원? 이 정도는 계산기가 없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질문했냐면 이 5천만 원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다 낱개잖아. 경저세, 경저세는 따로따로다. 근데 시험 문제에 뭘 내냐면 이 경비에는 저당이 포함된다. 경비에는 세금이 포함된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틀렸다고 잡아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뭘 먼저 기억하면 된다? 뭘 뺀다? 경저세를 순서대로 뺀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칠판 여기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놀리지 않고 임대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입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 수입 들어와요. 다시 바꿀 거야. 내용을 질문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임대 수입은 지분 투자자가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취득 시에 임대 활동을 하나요? 양도 시에 임대 활동을 하나요? 보유 기간 중에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일 때 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투자 기간은 이꼬르 보유 기간과 일치하겠죠. 그럼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취득으로 시작해서 양도로 끝나겠네요. 그래서 취득 시를 투자 기간의 초, 기초라고 하고 양도 시를 투자 기간의 말, 기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기본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가능한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지금 끝까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 복잡해. 그래서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우게 만들어요. 나중에 그렇게 외우면 돌아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이제 쭉 설명을 들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효총소득이 뭐고? 소득이고 영업경비가 경비고 그럼 거기서 저당 빼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고 세금 빼는 게 영업소득세다.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경저세의 종류가 이름이 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내용이 끝나는 거네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할 거예요. 뭘 약속할 거냐면 임진왜란 때 왜구가 쌌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뭐죠? 조총? 소총이라고 그러면 안 돼. 조총. 그래도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도 보고 드라마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조총이잖아.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개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조하고 총이 같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뭐와 뭐가 같다? 조와 총이 같아요. 그래서 한자로 조가 총이래, 총.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 조소득이란 표현을 더 많이 썼는데 요즘 시험에는 근래 가능 총소득이란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조라고 기억해 두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 외우기가. 그래서 조와 총은 같다 이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교수님들 교재에 괄호 묶이고 이렇게 써져 있다고 실제로.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가능한 총소득을 계산해 볼 거예요. 뭘 계산하는 거냐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1년간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거야. 그럼 이제 보세요.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 5층짜리 건물. 이 건물은 계산을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자, 이 건물에 한 층의 임대료가 존재하겠죠. 한 층을 이제 좀 더 있어 보이게 단위당 임대료 월 단위로 얘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래요. 월에 한 층의 임대료가 1,000만 원이래. 그럼 아직까지는 이 건물이 얼마나 환상적인 건물인지 느낌이 안 와.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11을 하면 얘는 연간 단위당 임대료가 1억 2천만 원인가요? 계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왜 연간으로 따지게 돼 있냐면 투자 기간을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계산할 때 연간 임대료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 달 임대료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 몇 층짜리 건물이죠? 5층이야. 그럼 5를 곱하겠죠? 5는 단위수잖아 지금. 그럼 얘를 곱했습니다. 그럼 얘는 연간 가능한 총소득이죠. 몇 억이에요? 6억. 그럼 이 건물의 매매가가 6억이 아니라 이 건물의 1년 임대 수입이 6억. 그럼 이런 건물이 있으면 공부한다, 탱자탱자 논다. 탱자탱자 놀아야죠. 누구한테 연락해서 같이 놀아야 돼요? 친구는 무슨.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놀아야 되죠. 그랬더니 이런 건물이 있는데 너랑 뭐 하려고 놀아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은 이렇게 가능한 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있어요?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에 뭐라고 줄 수 있냐면 얘 단위당 임대료라고 줬을 때 월 단위로 주면 1년으로 만들려면 12개월이죠. 그럼 얘는 11을 곱해야 되겠네. 월 단위 임대료가 주어져 있으면 11을 곱해야죠. 우린 연간으로 고쳐야 되니까. 근데 얘가 단위당 임대료가 분기로 주어져 있어. 분기당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럼 1년은 몇 사분기예요? 4사분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4등분 친 거잖아요. 4등분. 그러니까 얘는 얼마를 곱하면 된다? 4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단위당 임대료가 만약에 반기로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문을 곱하면 안 되죠? 재미없죠 지금? 그래서 얘는 얼마를 곱해요? 6을 곱해? 전반기 후반기인데 2등분 쳐놓은 거니까 2를 곱해야죠. 됐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만약에 연간 임대료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연간 단위당 임대료. 그럼 거기다가 네가 곱하라면 12 곱하면 12년 되는 거예요. 연간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써야지.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런데 자 이제 생각해 보면 얘를 왜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6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 한 층도 1년 내내 비면 안 되죠. 꽉 차서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임차인 중에 배째라 배를 내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가능한 거죠. 지금 6억은. 근데 얘는 현실적인가요? 현실적이지 못해?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감안해서 이제 유효하게 얼마를 지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총소득은 연간 만실로, 만실이 찰만짜죠, 여러분? 꽉 차서 돌아가는 게 만실이에요. 만실로 단 한 층도 공실 없이 임대해야 가능한 총소득이더라. 그래서 이름이 가능한 총소득인 거예요. 이걸 포텐셜이라고 그렇게 외울 필요 절대로 없어. 교재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313페이지에 보실래요? 313페이지. 그 밑에 박스에 가능 조소득이라고 적혀 있고 PGI라고 적혀 있나요? 포텐셜 그로스 인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영어를 외우지 마. 그랬더니 나는 영어가 더 편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봐.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PGI라고만 절대로 주지 않아. 뭐라고 준다고요? 가능 조소득, 총소득이라고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괄호 열고 PGI 그래 놓고 영어를 적어줄 수는 있어요. 되셨죠? 그럼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세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를 할 텐데 들어온 총 임대 수입에서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뺀 후에 수익이 얼마만큼 손에 쥐게 되는지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처음 출발이 가능한 총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한 거였어요, 지금. 그럼 한 층의 임대료에 곱하기 12에서 연간으로 5 치고 거기다 층수 곱하면 끝?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층 건물에 얘가 꽉 차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봤더니 3층 잠깐 비고 빌 공짜 뭐가 발생? 공실이 발생하고 이때 그러면 돈이 들어오나요? 예, 안 들어오죠? 그리고 4층에는 누가 사냐면 B가 산대. B는 뭐의 달인이냐면 BJR의 달인이야. 배째라.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예, 안 들어오죠. 불량하죠? 되셨어요? 그래서 공실 발생하고 불량한 놈 발생하면 가능한 총소득에서 깎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량한 놈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을 더해야 빼야? 빼야. 이거 더한다고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어이없게. 근데 내면 틀려. 더 어이없게. 그러니까 지금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뭐 한다? 왜 빼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뺐단 말이에요. 얘를 빼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능한 총소득의 몇 %만큼 발생한다고 얘는 문제에 줘요. 공실 충당금을 얼마만큼 감안한다고 준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능 총소득의 보통 5%만큼 준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5%만큼이 발생한다. 그럼 5%를 빼면 95%가 남는 건가요? 그럼 가능 총소득의 10%만큼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90%가 남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가능한 총소득에서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 현실에서는 공실 발생, 불량한 놈이 있을 수 있더라. 걔를 더한다 뺀다? 뺐다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건물, 이 5층짜리 건물에 주된 임대 수입은 아닌데 아까 주된 임대 수입, 임대료 수입을 계산한 거예요. 가능 총소득에서. 그런데 임대인이 생각해 봤더니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 대표주자. 주차장을 운용하면 보통 한 층에 한 대씩 무료로 제공해 주죠. 그럼 2대가 되면 그 비용 받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걔는 수입이에요? 수입이 아니야? 수입이죠. 주된 임대 수입 말고 기타로 들어오는 수입이네. 그래서 걔를 기타 수입 또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돈독이 올라서 자신의 건물에서 아주 그냥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각 층별로 자판기를 뒀어.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판기 수입을 누려. 그럼 얘는 기타 수입인가요? 수입이야 비용이야? 수입이죠. 그러니까 얘는 더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어? 더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판기 수입이 전체 가능한 총소득의 몇 %만큼이 나올까요? 얘는 그냥 금액이 나올까? 금액이 나오지 전체 가능한 총소득의 몇 %만큼 발생한다 이런 개념이 없겠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로 주면 얘는 단순 금액을 준다고. 네, 그 얘기인 거야. 그 다음 이제 진짜 돈독의 극치. 코인 세탁기 있나요? 코인 세탁기? 그래서 임대인이 유료 세탁기를 둬. 유료 세탁기 수입을 두는 거예요. 그럼 얘도 기타 수입이죠? 그리고 이때 주차장 수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둘은 없는 경우 많아. 근데 현실에서 얘는 많은 경우가 존재하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이 기타 소득은 주된 임대 수입 이외의 유료 세탁기 수입, 자판기 수입, 주차장 수입 등 기타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얘를 기타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또는 기타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수입.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더할까요? 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입이니까 더하겠죠. 맞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발생하는 금액을 그냥 제시한다. 얼마가 발생했다. 뭐 달별로 500이 발생한다. 그래서 연에 1000만 원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 개념을 주는 거지. 이렇게 주는 거지. 가능한 총소득의 몇 %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안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결국 이제 유효한 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데 유효한 총소득은 아까는 이거였잖아요. 포텐셜이었잖아.
개의 잠재 능력이 얼마만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능한 부분을 계산하는 거고, 이제 유효하게 손에 쥐게 되는 걸 계산을 한 건데, 그럼 결국 가능한 것에서, 잘 보세요, 가능한 총소득에서 뺄 걸 빼고 더할 것을 더하면 유효한 총소득이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에서 못 빼고, 아까 공실 발생하고 비배째라 불량하다,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기타 수입 더한다, 더한 거죠. 자판기 수입, 주차장 수입, 유료 세탁기 수입. 얘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만? 주차장 수입만. 그러니까 얘를 자주유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건 제가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 공부가 어려워지냐면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는 걸 외우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결국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이 지금 강의실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나요? 맞아. 그래서 가공기라고 기억을 해볼 거예요. 가공기. 따라해 보세요. 가공기. 다시 가공기. 가는 뭐고? 가는까지만 대답하면 돼. 잘했어. 예. D를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에서 못 빼고 공실 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 더하면 유효한 것이 됐다. 그게 유효한 총소득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영업경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왜 얘를 영업경비라고 표현하는지부터 들어갈 거예요.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는 취득하는 게, 부동산을 사는 게 영업인가요? 파는 게 영업인가요? 임대하는 게 영업이에요? 임대하는 게 영업이죠. 네. 그래서 임대에서 놀리지 않고 임대 수입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영업경비다. 그래서 영업경비가 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이게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야. 영업경비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취득 시에 발생하는 경비여야 돼요? 양도 시에 발생하는 경비야? 보유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 그러니까 취득시 경비나 양도시 경비는 영업경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럼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얘를 영업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비는 나갔을 때 경비예요? 나가지 않아도 경비예요? 우리가 어떤 경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 돈이 나갔을 때 경비인 거지. 경비로 이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발생했다 하면 나가야지. 그럼 나가지 않은 돈은 경비가 아니겠네요? 그럼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경비로 인식 못 받겠네?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영업경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어느 기간 중에 발생해서? 보유기간 중에 발생해서. 실제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만 영업경비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나 양도시 경비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 거죠. 고로 취득시에 내는 취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취득하면 등기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내죠. 그럼 얘도 취득시에 내는 세금이네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아요. 왜? 취득시에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잠깐 기지개 접히고 서서히 또 벌써 잠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나. 조금만 힘내고. 이런 걸 잘 알고 나가면 능력 있는, 역량이 높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죠 여러분? 양도할 때, 팔 때, 양도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비가 아니네요. 양도시 경비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 거죠. 그럼 결국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가공기, 기타 수입 더하면 유효한 총소득이 된 거다? 유효한 총소득에서 이제 경비 빼야 되죠. 순서대로 경저세를 빼면 되는 거지. 그때 빼는 경비가 무슨 경비라고요? 이게 매도 경비겠어요? 영업 경비겠어?
영업경비죠. 판 거 아니야 지금? 네. 임대하는 게 영업이잖아요. 영업경비죠. 그럼 빼면 이제 뭐가 붙냐면 순영업소득이래. 여기서 저하고 연습 하나 할 거예요. 앞으로 경비나 지출이나 비용을 빼면 얘 똑같은 건가요? 경비가 비용이고 지출이잖아요. 얘 빼면 무조건 뭘 붙일 거냐면 얘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 무조건 순자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순금.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야? 순후추. 오뚜기 순후추. 오뚜기는 기억을 못해도 돼요. 그래서 빼면 뭘 붙인다? 순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경비나 지출이나 비용을 빼면 무조건 순자를 붙여요. 그럼 연습합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뭐일까요? 이름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냐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비용을 빼면 뭘 붙인다? 순. 얘를 그래서 순수익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아직 모르겠지만 수입의 현재 가치라는 것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라는 걸 빼면 지출을 뺐으니까 순 현재 가치라고 한다고. 그럼 칠판 있죠? 유효한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뭘 붙인다? 순 영업 소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뒤에 공부하겠지만 매도 가액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경비를 뺐으니까 순 매도 가액이라고 한다고요. 똑같이 그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뭘 뺀 게 영업 경비를 뺀 게 순 영업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들을 또 뺄 텐데 지금 이 영업 경비는 잘 보셔야 돼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구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 부분의 시험 문제가. 그러면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줄 거냐면 사극 시리즈 얘가 2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세 번째인데 우리 왕의 손자를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누군지 가르쳐줘야 그 손자를 얘기하지 그러면 안 되고 왕의 손자를 뭐라고 하죠? 왕의 아들은 세자, 손자는 세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공정함이 결해지면 없어진 거죠. 그럼 세손이 유감이다.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공정결 세손 유감 이렇게 7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뭐라고요? 영업경비의 첫 글자들을 딴 거야 지금. 7개가 대표 주자인데 이 7개의 첫 글자를 딴 게 공정결 세손 유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유효 총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에는 빠지는 게 있어요. 빠지는 게 있어. 여기서 빠지는 게 있다고요. 왜 빠지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적었어 지금. 공정결 세손 유감을 적은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가능 총소득에서 우리 뭘 뺐죠?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뺐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유효 총소득이 계산된 거잖아요. 조소득이라고 쓰고 제가 총소득이라고 읽은 이유는 총소득이라고 더 잘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는 건데? 영업경비를 빼는 건데 이 영업경비에 공실충당금이 또 들어있으면 공실충당금은 2번 빼는 거예요. 가능총소득에서 2번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업경비에는 공실충당금이 빠져야 된다. 이미 위에서 뺐으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만약에 공실충당금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2번 빼는 거잖아요. 여기도 들어있으면. 한 번만 빼야지. 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그래서 공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여기까지 나오면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인 거죠. 보유기간 중 빼는 영업경비에는 공실충당금이 포함된다 그러면 O다 X다? X다. 공 빠져있죠 지금? 빠진 거예요. 왜 빠졌다?
위에서 뺐으니까. 지금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결손준비금이 결손이 발생할까봐 준비해놓은 금액이래요. 그럼 얘 성격이 불량부채 충당금과 똑같죠? 불량한 놈이 발생할까봐 충당해놓은 금액, 모아놓은 금액인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성격이 똑같으니까 불량부채 충당금을 이미 위에서 뺐으니까 영업경비에서 또 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빠지죠. 똑같은 이유로. 위에서 뺐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이때 비로소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전체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건물이 닳아 없어진 만큼, 감가가 이루어진 만큼은 상각됐구나. 비용으로 인식해 줄게.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그때 영업소득세 계산 시에 비로소 감가상각비를 빼요. 이 감이 감가상각비라고요. 그럼 얘는 밑에서 빼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이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복잡해요. 처음에 들으면 정말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냐면 절 보세요. 이제 이쪽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건물 하나에서 발생하는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세후 수익을 계산해 보고 싶다. 근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선 가능한 총소득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가능한 총임대 수입을 거기서 공실 발생하고 불량한 놈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유효하게 손에 쥐게 되는 게 되고 유효 총소득. 거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경비 뺐으니까 순영업 소득이 되는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보유 기간 중에 계속 영업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영업활동이니까 보유 활동이. 오케이? 그때 그 영업경비에 공정함이 결해지면 누가 유감? 세손 유감. 7글자가 원래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빼는 유효 총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에는 공정결 세손 유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있다? 빠지는 게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에서 이미 뺐거나 밑에서 빼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공결은 왜 빠졌다? 위에서 뺐으니까. 감은 왜 빠진다? 밑에서 뺄 거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얘를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외우는 방법. 지금 공감이 가버렸나요? 공감이 빠졌잖아.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공감이 간다? 공감이 갔어요? 가버렸잖아 지금. 가버렸죠. 다른 애들 어떻게 살라고 지들끼리 결혼해서 갔다? 원래는 결손준비금인데 결혼해서 갔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혼준비금이 아니라 결손준비금. 그 공감결이 빠지는 거네요. 그렇게 기억해보면 이게 기억이 난다고.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나중에 반복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영업경비 계산의 두 번째로 조금 더 정확하게 봐보면 이런 거죠.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이제 7글자를 적어볼게요.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공은 뭔가 봤더니 얘가 공실충당금이래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정은 정상 운전자금 이자래.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뭐가 꽂혀 있어요? 운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운전 같잖아요. 이 운전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운전이란 뭐냐면 지분 투자자가 영업하는 게 운전, 굴리는 거죠. 그 건물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기료와 수도료가 나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요? 아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이 쓴 수도료와 전기료를 임대인이 내줘? 그런 건물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임차인이 수도 공급업자, 전기 공급업자에게 직접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건물주가 그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하죠. 건물 전체에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얼마, 수도료가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맞나요? 그럼 원래는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그 돈을 공급자에게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니까. 근데 임차인이 그 돈을 안 내. 살며시 배를 내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전기료와 수도를 안 내서 저도 못 내겠어요. 임대인이 공급자에게 얘기를 하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돈을 납부해야 될까요? 임대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해서 걔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죠. 이런 게 바로 뭐야? 정상 운전 자금이라고요. 그래서 500을 먼저 내주고 그 500을 나중에 임차인에게 받았어요. 그럼 되돌려 받았으니까 걔는 비용이 아니겠네? 500만 원은? 근데 그 500만 원을 3달 동안 못 받고 있다가 받았다고. 그럼 3달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나는 쓸데없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그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서 투입을 시켰다면 그럼 그만큼은 비용이에요? 비용이 아니야? 비용이죠. 제대로 임대하기 위한 비용이잖아.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는 거다? 정상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이자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상 운전자금 이자만 포함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정상 운전자금 이자만.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되셨죠? 이게 무슨 개념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결손 준비금이래요. 그래서 이 내용 보기 전에 건설자금 이자가 있는데 이걸 함정으로 파. 이건 뭐냐면 지분 투자자가 건물을 남에게 산 게 아니라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해서 자기가 가질 수도 있나요? 건설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자금이 자신의 돈만 갖고 투자를 못하면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건설자금은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었어요?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요?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이자가 보유기간 중에 나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얘는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 거지. 비용이지. 임대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는 보유기간 중에 나가고 있어도 영업경비다, 영업경비가 아니다? 영업경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때 자기 돈이 투자됐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때 자기 출자금을 다른 데 쓰지 않았으면, 여기다 쓰지 않았으면 이자 받을 수 있죠. 그럼 그만큼도 이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걔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무슨 이자는 뭐만 포함된다? 정상만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결손준비금인데 얘는 불량부채 충당금이었죠? 배째라 배를 내미는 애를 대비해서 충당해 놓은 금액, 준비해 놓은 금액이에요. 그 다음 금은 세금과 공과금이래. 공과금에 전기료, 수도료 등이 들어가겠죠. 질문. 전기세, 수도세라고 얘기하면 낭패를 보죠. 걔는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니야? 세금이 아니에요. 전기료, 수도료죠. 여러분이 세법 시간에 공부할 때 세금은 기본적으로 반대급부 이시 없이 세금을 내면 뭔가를 받나요?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수도료, 전기료는 수도를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전기를 쓰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요금을 지불하면 걔를 공급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과금의 대표자에 전기료, 수도료 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이제 세금도 어디에 포함된다는 걸 알았네요. 영업경비에. 그런데 세금의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세금의 종류가 적어? 세금의 종류가 적으면 부동산세법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부동산세법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종류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종류들 중에서 뭐는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뭐는 포함되지 않고가 나오겠죠, 시험 문제에. 그러면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보유 기간 중에 그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만 영업경비인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죠. 이걸 잘 보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건물을 갑이 샀어요. 갑이 보유하고 있어, 이 건물을. 그래야 임대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보유하지 못하면, 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임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세금 중에 이 건물 자체 보유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임대하기 위한 경비에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중에 내라는 세금을 잘 내야 된다.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건물 가지고 있으면 너 재산 있네? 무슨 세?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보유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이니까. 보유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이 재산세는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 다음 전국에 너 부동산 종합적으로 많이 갖고 있네? 뭘 내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내야 되고. 그럼 얘도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죠? 오케이? 얘는 포함되지 않아? 포함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포함돼요? 안 돼요. 왜? 취득시의 세금이니까. 지금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만 포함된 거죠.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만. 그럼 등록면허세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죠. 왜? 제가 듣고 싶은 건 양도시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얘 포함되지 않아요? 됐죠?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세법 시간에 공부해보면 이게 한 단계 더 어렵게 나오면 재산세는 본세고 이 본세에 따라붙는 이 오징어에 따라붙는 땅콩들이 있어.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이 본세에 부과되는 세금. 그래서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여기에 재산세에 지가 보여요? 지방교육세? 걔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지. 그럼 종부세에는 옹이 보여요? 농어촌 특별세가 보여? 농어촌 특별세. 보이잖아. 옹옹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옹옹. 농농이 아니라 옹옹이라고. 옹옹. 응. 그럼 나중에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포함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가 왜 포함되지 않는지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질문. 이 세금에 영업소득세는 포함될까요? 질문해 볼 거예요. 영업소득세는 어느 기간 중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영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 영업소득이에요? 영업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보유기간? 보유기간 중에 임대하는 게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영업소득세는 보유기간 중에 내는 세금이니까 포함될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영업소득세는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에요? 얘를 임대해서 영업소득 발생했다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야?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이 자체 보유에 대한 세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죠. 왜 포함되지 않냐면 얘가 경비죠 지금. 영업소득세는 소득에서 빼는 경저세의 세죠. 오케이? 그러니까 영업소득세가 이 경비에 들어가는 세금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근데 처음에 들어보면 정말 드럽게 복잡해. 사실은 딱딱딱 잡아내는 뭔가 기준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손은 얘가 뭐냐면 손해보험료래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죠? 화재보험.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을 실제로 해보면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이제 보험료를 내잖아요. 화재보험료를. 1년이 지났어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뭔가 돈을 줘요. 보험회사가 돈을 돌려줘. 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 환급금이라고 얘기를 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럼 다 돌려줄까요? 10만 원씩 12번 부었으면 120만 원을 부었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 돌려주냐면 90에서 한 100만 원 사이를 돌려줘. 꽤 많이 돌려줘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엔 그랬어. 그렇게 돌려주는 금액은 다시 돌아왔나요? 다시 돌아왔죠. 그럼 걔는 경비야, 경비가 아니야? 경비가 아니에요. 근데 안 돌아온 금액이 있어. 화재 보험료 내고 환급금 이외의 금액이 있겠죠. 그럼 그만큼은 건물을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화재보험 가입했어야 됐고 그래서 나간 경비인 거죠. 영업경비라고. 그게 손해보험료인 거예요.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이때 들어가는 손해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나가는 것 같지만
저축돼서 나중에 들어오죠. 경비일까요? 경비가 아닐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소멸성 보험료는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으니까 경비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의하면 화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다시 들어오니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환급금 이외의 금액만 인정받겠지. 됐나요? 그 얘기인 거야. 그 다음 U는 유지관리비래요. 뭐라고요? 유지관리비래, 유지관리비. 그래서 이때 유지관리비가 뭐냐면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자, 임대를 해줬어. 그랬더니 임차인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가 왔더니 간밤에 비가 왔더니 저기 뒷자리에서 뚝뚝뚝 빗물이 떨어져요. 하자가 발생한 거죠. 그럼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걔를 고쳐줘야 돼요. 제대로 원래대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선 수선 비용이 들어가겠네. 걔를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액은 사용 수익이죠. 원래대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 그 지출액이 나가면 자본 가치가 증가해. 전에보다. 대표주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엽기적으로 2, 3인승짜리야. 2, 3인승. 엽기적으로. 그래서 약간 등치가 큰 사람이 타면 2명 타면 어깨를 펼 수가 없어. 느낌이 오세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높을까 낮을까? 유용성이 떨어져서 건물의 가치가 낮아요. 그런데 얼마를 들였냐면 예를 들어 3천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어. 7, 8인승짜리로 만약에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걔는 양도할 때 걔를 다 회수할 수 있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 없죠. 이중으로 까주는 게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단순하게 수선비용으로 쓰네만 포함되는 거야.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는 아니고. 그리하여 수선비, 그러니까 공법상의 수선, 개론에서 얘기하는 수선비, 그리고 세법에서 얘기하는 수익적 지출, 똔똔 쌤쌤 또이또이야. 얘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얘는 포함. 그럼 공법에서 얘기하는 대수선, 개론에서 얘기하는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얘 들어가면 가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양도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 그리고 얘를 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 그럼 얘는 자본화됐으니까 나중에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받아서 회수 가능하다? 얘는 비용이 아닌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얘들을 섞어놓고 뭐가 영업경비냐 아니냐 물어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 어렵죠. 헷갈리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 우리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 단위를 받으면, 성적표를 딱 받으면 단위가 수우미양가죠. 수우미양가. 그럼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기억 다 수밖에 안 받은 거 아니야. 학창시절에 즐거운 기억 수수수. 숫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학창시절에 성적표가 양가였다. 양가집 규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는 애는 포함, 숫자로 시작하지 않으면 불포함. 이러면 된다고. 그럼 질문. 자, 칠판 보고 대답해 보세요. 수선은 포함돼요? 왜? 수로 시작했으니까. 수선비. 포함돼요?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자본적 지출. 포함되지 않아. 자로 시작했잖아. 자로. 대수선. 포함되지 않아. 대로 시작했죠? 찾아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감은 감가상각비래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 건물은 운용하면 건물 자체가 닳아 없어지죠. 노후화가 진행돼. 더 이상 쓰게 되지 못할 때가 와. 그래서 걔를 까서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해줘요. 그게 감가상각비. 따라해보세요. 감가상각비.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자, 합니다. 왕의 손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손.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감이 어쩌고 저쩌고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 글자만 외우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이걸 말을 만들어서 외운 거예요, 지금. 외웠죠? 그런데 이 7글자가 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빼는 영업경비에는 빠지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얘들이 영업경비인데 그 식에서 빼는 애는 빠지는 게 있어. 공결은 위에서 뺐죠. 감은 밑에서 뺀다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 내용이에요.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0분 쉬세요.